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관 페리를 타고 다녀온 시모노세키 여행의 세 번째 이야기로 시모노세키 시에 있는 여행의 핵심 장소들을 둘러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시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아 지하철도 없기 때문에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일본은 택시비가 워낙 비싸 애초부터 택시 탈 생각은 하지 않았고 주로 버스를 이용하였죠. 시모노세키에서 버스 운행의 중심지는 시모노세키 역 앞인데, 다행히 우리가 묵은 호텔이 시모노세키 역에서 가까워 버스를 이용하기가 무척 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를 이용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검색하여 경로를 찾아보면 버스편과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버스편으로 여행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죠. 한편 시모노세키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도착하면 뒷문으로 버스에 올라타면서 정리권이라고 하는 조그만 표를 하나 뽑아야 합니다. 뽑은 정리권에 보면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앞쪽 운전수 왼편 전광판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리권 번호 밑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죠. 또 버스 요금은 거슬러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요금액만큼 준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돈이 없는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넣는 곳 앞쪽에 있는 동전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꾸어 두어야 하죠.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우리 일행은 시모노세키 역으로 가 17번 버스를 타고 조카마치 초우라는 정거장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초우모리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초우모리 가문 제14당주 모리 모토토시가 동경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세운 저택으로 1898년에 착공하여 1903년에 완성한 후 1919년까지 초우모리가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 집은 완성되기 전인 1902년 11월에 명치 천황의 행제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일부 방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학그림은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이 집을 간단히 둘러본 다음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미모소 가와공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칸몬대교 근처 바닷가에 있는 공원으로, 여기에는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대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서 10여 분 걸어가면 로프웨이를 타고 히노산 정상에 있는 히노야마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간 날은 마침 로프웨이를 운항하지 않는 날이라 타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로프웨이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 공원 건너편에서는 해저 터널을 통해 기타규슈 메카리 공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걸어가는 것이 무리일 것 같아 포기하였습니다. 이어 다시 버스를 타고 아까마 신궁 정거장에서 내려 먼저 조선통신사 상륙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일본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통신사들이 주로 상륙했던 장소로, 조선통신사들은 이곳에서 육로로 오사카와 교토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도쿄까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곳에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었던 고 김종필 총리가 쓴 글씨에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한편 조선통신사 양육지 맞은편 길 건너에는 아카마 신궁이 있습니다. 아카마 신궁은 1185년에 건립된 8살 나이로 죽은 어린 임금 안토쿠 천황을 모신 신사로
원래는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라고 하죠. 신사의 상징인 빨간 문은 1958년에 재건되었고 아까마 신궁 신문은 수천문으로 불리우며 용궁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마 신궁 옆에는 청일 강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일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895년 4월 17일 청국과 일본 사이에 이른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장소죠. 청일 강화 기념관에는 청일 강화 회의 때 사용된 비품과 기타 자료들을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념관에는 청나라 정권대사 이홍장이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일 강화 기념관을 본 다음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점심도 먹을 겸 가라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라토 시장은 이른 아침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이 즐비한 곳으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가판이 열리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초밥을 맛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붐비는 이른바 초밥 성지라고 하죠. 가라토 시장에서 가판이 열리는 날에는 1층에서 초밥을 사서 2층으로 올라가든지 바깥 데크에 앉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 날은 가판이 열리지 않는 날이라 저렴한 초밥은 맛보질 못했고 그 대신 2층에 있는 정식 초밥집에서 초밥 정식을 시켜 먹었죠. 가라토 시장 옆에는 카몬 워프라고 하는 해산물 레스토랑, 초밥 전문점,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매장이 있는 해변 쇼핑센터가 있죠. 이곳에서는 시모노세키를 대표하는 보고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즐비한데 가라토 시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값은 조금 비싸지만 가라토 시장을 대신하여 식사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카몬노프 길 건너편에는 구 시모노세키 영국 영사관이 있죠. 이곳은 1906년부터 1941년까지 영국 영사관으로 사용된 곳으로 일본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갤러리로 사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모노세키에서 우리가 찾은 곳은 카이쿄 유메타워입니다. 이 탑은 칸몬 해협의 랜드마크 타워로 투명 엘리베이터로 70초 걸리는 높이 153m의 전망실에서는 시모노세키, 모지시는 물론 칸몬 해협, 칼류섬, 일본해 등을 360도 조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날씨가 좋지 않아 시니어 요금 1인당 300원씩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풍광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핵심 여행지를 둘러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